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차라리 제명이 낫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를테면은 당권 정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명이 확실하게 피해자 서사도 강화할 수가 있고, 빨리 해라.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할 거냐. 지금 만 4달이 됐어요. 이제 어차피 징계할 거면은 빨리 해라. 지금까지 보여온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궤를 놓고 봤을 때는 제명 안 하면 대표로서의 권위가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명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두 번째 의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제명 D-Day 이르면 29일. 자,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마친 뒤 병원으로 이제 이송돼서 8일간이었죠. 8일간의 단식이 이제 끝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10년 만에 국회 본청에 이제 가서 단식을 중단해달라 이제 이런 요청까지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 이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당무 복귀를 할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29일이라고 날짜를 박은 건 보통 이제 최고위원회가 월요일, 목요일 이틀 열리잔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복귀하기 힘들 거란 이제 예상이 많았고, 결국 그럼 목요일 29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애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23일까지는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했었지만, 한 전 대표 결국 재심의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 의원님, 네. 장 대표 결국 제명한다고 보시나요?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3월이죠. 벌써 지난해 3월 네. 그 세이브 코리아 주최 반탄 집회에 가서 계엄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 단식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다면 29일에 제명을 의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히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릴 만한 본인의 그 생각, 사정 변경이나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다면 29일에 제명 의결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그 청문회는 두고 보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장동혁 대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재심을 한번 청구해라 네. 라고 기회를 준 거고, 그것이 일종의 출구 전략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조작 징계라든가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징계를 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또 조작 징계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라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청구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혹시 모를 한 전 대표 측에서의 법적 가처분 소송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까지 보여온 장동혁 대표의 정치적 궤를 놓고 봤을 때는 제명 안 하면 또 대표로서의 권위가 굉장히 신뢰나 이런 것들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명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지난주에 우리 정 의원이 상당히 좀 장 대표의 이 입장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시는 0점 조절이 다시 되신 건지 돌아오신 거 같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돌아가는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예. 제가 이게 근데 이제 장 대표 단식도 단식인데, 저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에 한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서 한 번쯤은 메시지를 내든, 아니면 누구 이제 대신 같이 이렇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든, 본인이 SNS에 뭘 올리든 단식에 대해서 뭐라고 한번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결국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고 단식은 끝났단 말이죠. 이게 한 전 대표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도 한번 단식장에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네.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이제 눈앞에 장동혁, 한동훈 이게 서로를 보고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보고 하는 그렇죠. 정치고, 이게 국민 정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권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지금 한동훈 빼고 다 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그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판이 벌어질 것 같으니 그냥 가고, 예전에 단식 필리버스터 했을 네. 때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썼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 의견을 얘기한 적은 있는데, 제가 친한계 쪽에 얘기를 두루두루 들어보니까
일단은 이거를 징계를 낮춰달라는 일종의 구걸처럼 보이는 게 매우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가서. 안 하더라도 그렇게 보는 분들이 있고 누가 또 말을 얹고 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뭐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항상 그런데 네. 뭐 예전에는 사과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은 가면 안 된다라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정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네. 또 하나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차라리 제명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 차라리 예, 징계를 받는데 어설프게 이를테면은 뭐 당원권 정지 2년, 그래. 5년 이것보단 당권 정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명이 확실하게 피해자 서사도 강화할 수가 있고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운신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낫겠다라는 게 그런 결론을 내부에서 내렸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뭐 그래서 그냥 빨리 해라.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네. 이거 언제까지 이 얘기할 거냐 지금 5달째 지금 넘어가겠다. 지금 4달이 다 됐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제 만 4달이 됐어요 이제. 왜냐면 9월 26일인가 그때 그 저기 이명선 당무감사위원장 임명되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됐거든요. 이 네. 얘기가. 그럼 딱 4달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어차피 징계할 거면은 빨리 해라. 예, 이제 모두를 위해서 그게 낫다.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친한계 분위기를 네. 놓고 보면 다시 친한계로 돌아오신 거죠? 아니 저는 잠시 탈당했어. 이거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네.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네. 중도 외연 확장의 중심에 한동훈 대표가 있고 전 대표가 있고 그 뜻을 같이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저 김근식 위원장이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다가 뭐야 그럼 친한 게 아니란 얘기야?라고 했지만 그래서 이 친한 게라는 거는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정치적 개파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네.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은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더 많았나요? 지지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모진들 말고 네. 뭐 저는 참모진들 가운데는 조금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가면 안 된다라고 오히려, 얘기했고 네. 조금 온건한 분들은 그 정치가 이게 비춰지는 모습도 중요하니까 뭐 가는 것도 검토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큰 정치인들은 그 지도자의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결정을 내린 다음에 그것을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론을 한동훈 전 대표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네. 한 것 같아요. 하긴 저희 댓글창도 지금 보면 거길 왜 가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지금 꽤 적지 않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24일이었습니다. 토요일 한동훈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렇게 손팻말을 다 들고 나와서 이 추운 날씨에 한동훈 제명 철회하라. 한동훈 전 대표는 이 집회에는 참석은 안 했어요. 하지만 지지자들이랑 소통하는 플랫폼에 이것이 진짜 보수 이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자 진짜 보수 김 의원님. 예. 저분들이 진짜 보수라고 지칭하는 한 대표의 뜻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윤호개인 세력들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건강하고 뭐 상식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거고 또 본인 지지자니까 뭐 네.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보수니 가짜 보수니 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또 이제 뭐 이게 지지자분들이 나와서 이게 한동훈의 징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또 보여줄 그렇죠. 필요는 있으니까 저렇게 네. 하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된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여론이 찬성이 더 높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찬성이 더 높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봐도 53대 39로 국민의힘 지지층을 봐도 네. 과반이 넘습니다. 아 오히려. 예. 그래서 이게 좀 뼈아픈 부분이에요, 사실은. 결국은 계속 이제 정치를 해나가려면은 어떻게 이 당원들의 마음, 지지층의 마음을 또 바꾸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그 마음을 지금 뭐 얻지 못하고 있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징계 목소리가 더 높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제가 그 지난주에 이제 그 TV조선 강적들에 네. 나가서 신동욱 최고랑 이제 설전을 좀 벌였거든요. 아 설전을 벌이셨다고요? 예, 뭐 세게는 아니고 네. 살짝 방송 용어로 또 설전도 벌여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최고위원이시니까 좀 입장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명해야 될 거는 한동훈이 아니라 윤석열이다. 아. 윤석열 만약에 제명할 의견이 있으시냐. 네. 뭐 이런 얘기를 막 세게 좀 물어봤어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 들어보는 윤석열 제명 얘기는 처음 들어봐서 아직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동훈은 어쨌든 매듭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징계도 징계인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네. 이 윤어게인과 단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석열은 곧 이제 2월 19일에는 19일이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나올 텐데 네. 니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최고위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제명하고 윤석열은 내비두고 이런 식으로 갈 거냐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한 겁니다. 좀 네. 국힘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다 제가 보기엔. 예. 자, 근데 이런 와중에 지금 또 국민의힘 집회 몇 명 왔냐 놓고도 지금 또 막 설왕설래를 하면서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주최 측은 한 3만 명, 뭐 박상수 전 대변인 친한계시죠 10만 명 참석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시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지금 뭐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뭐 장해찬 부원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빡빡 긁어 모아봤자 결국 2,000명 모인 집회다. 뭐 이렇게 서로 집안 싸움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본질이랑 벗어난 얘기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뭐 어떻게 저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정치든 겁니까, 뭐든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는 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토요일 집회에 갔었어요. 아, 가셨어요? 연단에 올라가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예 저는 뭐 연단에 올라가는 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갔었고, 마지막에 인사할 때는 뭐 연단에 올라가서 저는 정의가 이긴다라는 연호만 한 3번 외치고 왔는데 네. 거기서 말하는 그 정의가 뭐냐? 저는 보수정당 어떤 정당이든 민주적 가치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형벌과 책임의 비례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공정하고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게시판 문제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뭐 당연히 지금 당권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할 만한 사안이냐? 여기에 저는 그러니까 그 제명할 만한 네. 사안이냐? 거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좀 당연히 반대 의사를 갖고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집회에 갔었고, 지난해 9월 28일에 국민의힘이 광화문에서 뭘 했냐면 사법파괴 의회 독재 반대 네. 범국민 투쟁인가요? 그걸 어, 했어요. 네, 그 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전 당원이 서울에 모여서 장외투쟁을 했었죠. 장외투쟁했었습니다. 네. 그때 광화문에 모였던 사진, 이게 부감이라고 하죠. 네. 버드아이 뷰, 위에서 찍은 것과 토요일에 여의도에서 찍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반대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 찍은 거랑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라. 아, 그때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랬냐면 15만이 모였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 사진만 딱 놓고 보면 두 집단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도 주최 측에서 당연히 뭐 과장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만, 뭐 장예찬 부원장이 얘기하는 2,000명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있었던 경찰이 경찰 추산 2만 명 수준이라고 경찰 추산 옆에서 2만 얘기했습니다. 명. 예. 경찰 추산 2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그렇죠. 숫자입니다. 뭐 보통 그 정도면 보수적으로 이렇게 추산을 그리고 하니까요. 뭐 이 집회 장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하는데 선두 행렬과 마지막 행렬이 다 이 자리를 떠나는데 대략 한 25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저도 계시네요. 뭐 90년대 중반 학번이지만 네. 당시에도 학생운동이라는 게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시위 몇 번 나와왔었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거를 뭐 10만 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또 박상수 변호사 전 대변인이 네. 그 우리의 뭐 이제 세를 조금 좀 예. 그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합리성을 갖고 좀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뭐 이번 주에는 정 의원이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으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국민의힘 윤리위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저희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걸 또 기각했죠. 김종혁 전 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문에 본인을 마피아, 테러리스트 이렇게 비유해서 범법 행위를 했다, 예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윤리위원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엔 당원권 정지 2년 권고했는데 이것도 결국 그대로 확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대로 되겠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네, 뭐 윤리위에 기피 신청 낸 거를 윤리위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당사자 빼놓고 지금
뭐 들어왔고 김종혁 최고가 이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아무도 이름이 없고 명찰이 없어서 내가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명찰에다 30분 동안 나가 있고 명찰을 놓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고 네. 뭐 그러니까 빨리 해라. 그러니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는 김종혁이든 뭐 한동훈이든 징계를 하려면 빨리 해라. 이거 언제까지 이거 가지고 할 거냐. 그래야지 또 투쟁을 하더라도 뭐가 선명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거는 질질 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욕 주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지금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선거란 말이죠. 이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체 이거를 왜 이런 자해행위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뭐 득보다 실이 크지 않냐.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에도 한 전 대표를 이제 지지하는 층이 있고 뭐 지지하지 않는 층도 있는데 어쨌든 한쪽 세력은 이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 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이제 가장 큰 관심사인데 정 의원님. 네. 한 대표 제명 여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NBS 여론조사나 갤럽 네.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 NB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라고 네. 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게 모수가 굉장히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대략 20%, 22% 정도밖에 수치를 안 나왔는데 굉장히 짠물화돼 있는 데서도 그래도 한 40% 정도는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당시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에서도 한 38% 이상 얻었습니다. 전체는 43% 얻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 그 집회에 나왔던 분들이 한 얘기 중에 인상적인 게 이거예요. 나만 나왔지만 우리 집에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다. 이 사람들 저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 절대 안 뽑는다. 이런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해요. 네.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나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도 지금 합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도 진영 보수의 일부까지 담당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확장 전략을 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마이너스 이 전략이죠. 중도에서 뭐 보수에서 확장 가능성이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이 못하겠다고 잘라내면 이게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됩니까? 더군다나 지방선거의 특성상 투표율이 한 55%, 60%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조금은 선전할 수 있는 그 결집을 구형이에요. 한다는 네. 전제하에. 그러면은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간다? 투표장에 가지 않는다? 아니면 내 민주당 뽑겠다? 이러면 선거 하나마나 아닌가요? 자, 아까 저희가 한번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어땠는지. 한국갤럽이 22일 3일 동안 전국 성인 1000명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제명 적절하다는 의견이 33%였고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34%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차 범위 안에서 뭐 아마 이렇게 좀 팽팽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면서 분명히 얻은 것도 있었죠. 보수층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뭐 결집 효과도 있었죠.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지금 저 화면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이 국회 본청에 온 게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아마 본회의에서 연설하러 온 이후로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10년 만에 단식장을 찾아서 단식 좀 그만해라 이러면서 이제 권유를 했고 장 대표가 받았어요. 전직 대통령의 등판. 자, 과연 장 대표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장 대표가 얻은 게 더 많다고 보세요? 아니면 앞으로 잃을 게 더 많다고 보세요? 일단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당 요청을 했다. 네, 지도부 쪽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좀 뭐 애매한데 신동욱 최고도 좀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을 했대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 그런가요? 그런데 유영아 의원이 등판을 해서 아 또 대구의 유영아 의원이 설득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0년 만에 본인을 탄핵했던 그 장소에 그렇죠. 거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등판을 한 거를 놓고 이제 유영아 대구시장 공천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네. 유영아 의원은 이상한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다가 쓰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주목은 더 받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하자마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단식을 접은 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 사실은 쌍특검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생각보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명분은 원래 특검이었는데 민주당이 뭐 무도하다 뭐 이런 얘기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데 쌍특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몸을 뭐 아껴서 더 싸워야지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내부용 아니었느냐 뭐 이런 비판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냥 이 황교안 장동혁 평행 이론 제가 네. 예전에 뭐 소개도 했지만은 제가 칼럼도 쓰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완성돼가는 단계다. 아 그러니까 평행 이론이 황교안 대표도 8일간 단식하고 멈췄고요. 네. 장동혁 대표도 지금 8일간 단식하고 멈췄고요. 그때도 많은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황교안 때든 장동혁 때든 일종의 보수 통합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막 다들 손 잡고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또 내부 결속은 잘 좀 일시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당 대표의 생명 연장의 꿈은 커지고, 네. 그런데 선거는 다가오고 해야 되는 숙제는 안 하고. 선거는 또 선거는 앞에는 이제 황교안은 폭망했고, 네. 그래서 이제 장동혁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내가 그 칼럼도 쓰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완성되고 있다 지금. 하긴 지금 단식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해서 단식을 종료한 것에 대해서 예상치 못한 결말이다. 박 전 대통령 흘러간 물에 가까운 분인데 이 흘러가는 물로 앞에 나아가는 방향을 돌릴 수 있겠냐. 이거 좀 안타까운 지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이준석 대표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 박근혜 퀴즈 아닌가요? 그렇죠. 친박 퀴즈였죠. 뭐 이분이 이제 그때가 2011년 12월일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 15년 정도가 지났는데 15년이라는 시간은 참 긴 시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집권했었고 또 탄핵도 됐었고, 저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장강, 후랑, 추전랑 이런 게 있어요. 그 뭐 무슨 뜻이냐면 장강의 물은 뒷물이 앞물을 지나쳐가고, 그렇죠. 물레방아도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영향력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래 우리 장동혁 대표 체제로 한번 잘 뭉쳐보자 이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그럼 당장 뭐 1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승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 디딤돌이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탄핵이 조금 과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면 선거에 나온다거나 국민에게 한번 물어봤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보수 진영 내에선 긍정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선거라는 게 보수 진영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건 그렇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